한국어 고민했었던 것 중에서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먼저 2번 보면은 톰슨의 응급선 실험과 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을 고르래요. 그럼 지금 그림이 잘 안 보이긴 한데 실험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마이너스를 전하를 띠는 응급선이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응급선 같은 경우는 전기적 성질, 즉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성질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전기적 성질이 있다라는 말 자체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의 흐름이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요. 실험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다 자석을 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얘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전하를 띠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석에 의해서 약간은 방해를 받기 때문에 얘들이 조금 휘어진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건 자기적 성질이 있다라는 게 될 거고요. 다랑 나를 여러분들 잘 주의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다 같은 경우는 여기 바람개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어떤 판 같은 게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림자가 존재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주는 거죠. 여러분 특히 서술형이나 이거 하나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림자가 왜 생기냐. 얘들 같은 경우는 이 음극선 자체가 직진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직진하는 빛에 의해서 지금 어떠한 물체의 그림자가 보이는 거고요.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이유는 음극선을 쐬줬을 때 바람개비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는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답이 그늘해서 일단은 1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문제 생각보다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념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 분자량의 존재비가 사실은 대부분의 형태에서 A2밖에 안 나온다 했잖아요. 자, 그럼 이거 과몰입에서 기억 안 나시는 분은 다시 보세요. 우리가 배웠던 게 내가 X2의 어떤 분자량의 존재비를 알고자 하는데 이 x가 두 가지가 있어요. a랑 b가 a 대 b만큼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얘가 x a짜리가 두 개 있는 거는 결국에는 a를 두 번 선택한 거잖아요. 그리고 xa, xb는 사실은 xb, xa랑 똑같기 때문에 내가 a 선택하고 b 선택하는 거 곱하는데 거기다가 순서 바꾸는 것까지 2 곱해야 된다고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xb, xb는 b 두 번 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게 여기서 x제곱에 대한 존재비는 a제곱 대 2a 배 b제곱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존재 비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존재 비랑 똑같은 맥락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의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 이 존재비에 대해서 x랑 y는 4대 1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A2는 결국에는 분자량 종류가 똑같은 거 더한 거, 그리고 서로 다른 거 더한 거. 그래서 똑같은 거 두 개 더한 것이 서로 두 개씩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얘들이 총 3개 있잖아요. 그럼 적어도 답을 고를 때 1번, 2번을 제껴주셔야겠죠. 왜냐? 존재비에 대해서 지금 두 개만 존재를 했으니까요. 자, 그럼 우리는 4대1에 대해서 얘들은 4제곱 대 4 곱하기 1 곱하기 2대 1제곱 해주시면 16대 8대 1 나와서 답이 5번이겠죠. 이런 문제는 여기 스킬만 적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거거든요. 잘 이해 안 되셨던 친구들은 앞에 과목을 복습 한 번 더 해보시면서 지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6번 같은 경우는 연소의 동위원소에 대한 자료고요. 사실은 문제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동위원소밖에 안 줘요. 자, 그래서 염소 원자의 양성자 수는 17이다라고 줬고요.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어차피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질량수랑 같죠. 이 질량수 같은 경우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랑 같았다. 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존재비를 꼬아서 내긴 했는데 결국엔 이거 3대 1이다. 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기억선지 보시면요. Cl2의 평균 분자량 나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평균 분자량도 결국 뭐에 기반하냐? 평균 원자량에 기반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기억선지를 풀기 위해서 첫 번째 평균 원자량부터 구해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35CL과 37CL이 3대 1인 거, 우리 이거 평균 원자량 구하는 거 너무 많이 했죠. 뭐 식으로 푸셔도 되고, 아니면 얘는 수직선에 표시를 해주셔도 되고, 그러면 수직선으로 그냥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자, 35, 37 있는데 3대 1로 나눠가죠. 근데 35가 존재비가 더 크기 때문에 적어도 35 쪽에 치우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를 1, 3으로 쪼개면 되잖아요. 그러면 딱 중간이 36이기 때문에 여기서 1만큼, 즉 36, 35의 절반만큼인 여기 평균 원자량이 35.5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결론. 평균 원자량, CL의 평균 원자량이 35.5거든요. CL2는 CL 몇 개로 구성돼요? 두 개로 구성되죠. 그럼 35.5 곱하기 2가 71인지 확인해보면 맞잖아요. 기억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에 니은선지 보시면요. 이것도 과몰입이 한 번 있었는데 중성자수를 물어보고 있고요. 한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35실, 37실 한 개에 들어있는 중성자 수를 구할 때는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35짜리에 대해서는 양성자 수가 17이기 때문에 중성자 수 18이잖아요. 그리고 37짜리이기 때문에 중성자 수 20개죠. 그럼 합하면 38이기 때문에 니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디귿 보시면요. 얘네들에 대해서 35, 35짜리, 37, 37짜리의 양에 대해서 몇 배인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는 쓸게요. 이거 결국에는 평균 분자, 각각의 분자량에 대한 존재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럼 지금 3대 1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35, 35짜리는 3 곱하기 3, 35 더하기 37짜리는 37 더하기 35랑 똑같기 때문에 3 곱하기 1인데 곱하기 2, 37, 37은 1 곱하기 2, 즉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9대 6대 1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 존재비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얘 합이 지금 16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CL2가 16개 있으면 그 중에서 9개는 35 2개짜리란 말이에요. 한 개는 37 2개짜리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9가 1의 9배다. 맞는 설명인 거죠. 그래서 답이 5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6번 문제도 우리가 스킬 적용하면 다 풀 수 있는 산지이기 때문에 여기 이해 안 되셨으면 다시 한번 들으신 다음에 모르겠으면 저한테 따로 얘기해 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에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 핵심은 캐치하셔야 되는데 가시광선 영역이에요. 가시광선 영역은 전위수가 n은 2짜리로 방출하는 빅스펙트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게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n 값이 커질수록 간격이 점점 좁아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장 간격이 넓은 또는 이렇게 구하셔도 되죠. 파장이 크다는 얘기는 결국 에너지가 작다는 거고 n은 2로 가는 애들이 고정되어 있다면 전이 값이 가장 작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656은 3에서 2, 486은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보기 한번 바로 볼게요. 자, 1번.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것은 656 나노미터짜리다 라는 설명이고요. 수소 원자의 에너지는 불연속적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불연속적인 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보어 원자 모형을 채택했다 라고 한번 얘기를 했었고요. 3번 보시면 434, 5에서 2 맞죠? 맞고요. 자, 4번, 5번 한번 보시면요. 4번부터 보면 410, 6에서 2에 해당하는 진동수는 656, 3에서 2로 가는 것보다 3배 이상 크다. 자,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만약에 감이 안 오잖아요? 한번 해보시면 돼요. 우리가 배웠던 게 얘들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마이너스 n제곱분의 k라고 했었죠. 뭐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kJ 모르긴 한데 이거 모르셔도 돼요. 그냥 n제곱분의 k다 라는 걸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6에서 2로 가는 거는 얘들이 4분의 k 빼기 36분의 k 그러면 36분의 8k 정도 될 거고요. 그리고 3에서 2 같은 경우는 얘가 4분의 k에서 9분의 4k 빼준 거면은 4고 지금 계산되죠?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는 36분의 5k 되겠죠? 자, 딱 봐도 3배 이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답이 4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게 사실은 n은 1, n은 2, 그다음 n은 무한대라고 치면은 사실 얘가 4분의 3k일 때 여기 값이 4분의 k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작은 거에서 가는 것이 3배만큼 크다라는 건 사실상 뭐 불가능하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 보시면 사실 2배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답이 4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5번 보시면 방정관에서 수소 혼자는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가 되면서 빛을 방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맞는 설명이어서 답이 4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방출하려면 n값이 높은 데서 낮은 데 쪽으로 가야 됐었다라고 한번 얘기 드렸죠. 그래서 답이 4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8번 보시면요. 지금 다음은 여러 가지 과학자가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관해서 연구한 것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일단은 새쌍 원소설이 가장 최초였다라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옥타브설이라고 하는 이제 8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족 개념이 시초였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멘델리에프라는 사람이 최초의 주기율표를 했으나 이제 발견되지 않은 원소는 빈칸으로 두고 성질을 예측했었고요. 최종적으로 이 주기적 성질이 양성자수 내지는 원자 번호랑 똑같다라는 걸 통해서 이제 주기율표, 현대의 주기율표를 완성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새쌍원소설 다음에 옥타브 규칙, 그리고 최초의 주기율표, 마지막으로는 이 주기적 성질이 양성자수랑 관련된다라는 거 찾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9번 문제 보시면 수소원자, 다전자원자, 오비탈 에너지 준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그림으로 보시면 각각의 에너지 양상에 대해서 묘사를 해준 게 보이네요. 자, 그럼 우리가 기억부터 보면 수소원자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는 설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전자 원자로 바꿔본다면 다전자 원자 같은 경우는 주양자 수 플러스 오비탈의 모양까지를 고려해서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많이 설명이고요. 자, 님 보시면 4S에서 2S로 갈 때 각각의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가해와 나해가 같다. 자,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1S 자체는 고정이고 그 다음에 2S, 2P부터 각각의 양상에서 다전자 원자는 어쨌든 상대적으로 4S가 뭐 3P보다 크고 그 다음에 4S와 4P 간에서 에너지 차이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는 틀리고 자, 뒤에 보시면 나에서 3S와 3P가 에너지 주시면 반사각은 전자들 사이의 인력이 아니고 반발력 때문이죠. 그래서 답이 1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10번 문제 보시면요. 도어의 원자 모양과 전자 전위를 나타낼게요. 그럼 방향이 어디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K 전자 껍질은 N은 1자리, 그 다음 N은 2, N은 3, N은 4자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그럼 기억 보시면 A, B, C 모두 빛을 방출한다. 방출하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하면 되냐면 N 값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방출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A, B, C 모두 다 N 값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기억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니은 보시면 B는 가시광선 영역의 발머 계열이다. 그럼 우리가 나발파 해서 일단은 발머 계열은 가시광선 영역 맞죠?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지금 3에서 2로 가는 거기 때문에 발머 계열 맞겠네요. 니은 맞고요. 자, 디귿 K 전자 껍질. K 전자 껍질은 N은 1자리. L 전자 껍질은 N은 2자리. N은 1자리가 N은 2자리보다 에너지 준위가 낮다. 맞는 설명이죠. 자, 그리고 디귿 보시면요. 리을 보시면요. M 껍질과 N 껍질 사이에도 전자가 존재한다. 이 얘기는 껍질에 따라서 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리을은 틀렸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바닥 상태는 우리가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갖는 상태였죠. 그래서 답이 1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자배치를 모양으로 나타낸 것이 주어졌는데요. 보시면 가려막기 효과들 그리고 유일전화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보시면 A가 느끼는 유일전화는 B보다 크다. 우리 뭐라 했어요? 가까울수록 핵전화에 대한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했잖아요. A는 B보다 더 낮은 에너지 주위의 전자 껍질에 있기 때문에 유일전화가 상대적으로 더 잘 느껴지겠죠. 그래서 기억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니은 보시면 B가 느끼는 유일전화는 플러스 11보다 크다. 우리가 배웠던 게 수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은 필연적으로 유효액전화가 자기 원래의 원자번호 내지는 양성자 수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니은 틀렸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디귿 보시면 B에 대한 가로막기 효과는 A가 C보다 크다. 예제 같은 경우는 A는 지금 B보다 더 안쪽 전자 껍질이 있는 거 보이죠? 반면 C 같은 경우는 이게 같은 전자 껍질 있잖아요.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는 B에 대해서 가려막기 효과를 주는 것이 A는 이런 식으로 B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들 같은 경우는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게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가려막기 효과가 바깥 전자 껍질 내지는 정확하게는 한쪽 전자 껍질에 있는 가려막기 효과보다 더 작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한쪽이 어떠한 전자보다 가려막기 효과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귿 맞고요. 자, 마지막으로 리을. 같은 쪽에서는 가려막기 효과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서 유효액전화가 점점 감소한다. 우리가 얘들 같은 경우는 같은 쪽에서는 가려막기 효과 때문이 아니죠. 얘들 같은 경우는 전자 껍질 수의 증가 때문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면서 거리가 멀어지니까 유효액전화가 어쨌든 감소하기는 하나 지금 가려막기 효과 때문이 메인이 아니어서 답이 1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3번이 이제 오답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렸을 수도 있는 문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사각형 3, 4를 한번 볼게요. 자, 얘들 보면 A 플러스 이온에 대한 자료인데 전자 한 개의 전화량이 지금 이러한 값이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이때 다음 부분을 답하시오라고 주어집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일단은 지금 얘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원자핵의 전화량은 1.9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이다라고 주어지고요. 그러면 원자핵의 전화량을 결정하는 건 오래진 누구냐? 얘는 양성자밖에 없죠. 자,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어차피 전자랑 양성자는
출력값만 같이 절대값은 똑같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여기서는 양성자 한 개의 전화량은 그냥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양성자가 한 개 있을 때는 이만큼인데 이게 n개만큼 있으니까 전화량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얘 맞춰보면은 지금 여기서 10의 마이너스 19승을 똑같이 맞춰보면 19.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6이 19.2의 몇 배인지 계산해보면 192 나누기 16까지 되잖아요. 그럼 계산하시면 12 나오죠. 즉 얘는 양성자가 12개 있는 거예요. 근데 질량수가 24개니까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얘들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이때 12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12개가 되고요. 자, 그리고 양성자가 12개 있었는데 전자를 2개이라서 2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10개가 되고요. 얘는 A 원전이고 12번째 또는 3족이 2족이잖아요. 그러면 바닥 상태 전자배치를 쓰시오라고 한다면 1s2, 2s2, 2p6, 3s2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영상 강의 들으시고 혹시 더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따로 알려주셔서 틀린 때나 다른 시간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